자, 이렇게 지금 그 본 거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만 잘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의 거를 갖다가 본다고 해서 자기가 막 위축될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 대신 남의 거를 갖다가 볼 때는 자기가 어떻게 그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야 될지 그거를 갖다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번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 했었고, 저 교재를 안 주시네요. 저번에 또 어디 있었어? 예. 중간 거랑 아닌데? 아니면 안 내용이 줬는데? 안 줬어. 그거 오늘 처음 준 거야? 그래요? 이거 왜 그래? 페이지 깜짝 놀랐잖아.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인공지능에 대한 요 부분 있잖아. 요거 잠깐만 좀 해주고 갈게요. 인공지능에 대한 건. 자,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갖다 맞추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는데, 자, 인공지능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편리성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놓고 보자. 뭐냐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여기서 이게 자연산, 그치? 내추럴한 거하고 우리가 좀 다르잖아.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하다 하면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화가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머리의 지능이 어떻게 되니? 더 좋아지니? 아니면 머리의 지능이 더 안 좋아지니? 좋아요. 아하.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우리 주장을 갖다가 할 수 있어. 어떤 주장을 갖다 할 수 있냐면 사람의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근데 주장 하나는 사람의 머리가 점점 나빠진다.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반의 의견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들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갖다 두고 싶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는 양이 더 많겠죠. 나빠지는 왜? 일단 어린애에서 젊음으로 올라갈 때는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는데 한 30대 이후쯤에는 살짝 머리가 나빠지는 경향이 보여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그럼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점점 나빠진다라고 주장을 갖다 하는 거잖아, 그지?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점점 좋아진다에 나는 한 표, 점점 나빠진다에 한 표. 유로는? 점점 좋아진다? 자, 다경이는? 좋아진다. 그러면 지우는? 저는 나빠져요. 나빠진다. 보겸이는? 좋아진다.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두 사람이 지금 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고등학생일 때의 기준으로 너희들 세대의 지능에 대한 부분, 학습 수준을 갖다 보면 우리보다 6년이 빨라. 6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배우던 거를 너희가 지금 언제 배우느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배우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의 측면을 갖다가 보면 너희가 훨씬 빠르고 머리가 좋은 거야. 근데 여기서 점점 나빠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학습적인 기준이 아니야. 얘는 학습적인 기준이 맞지만 여기서 이 점점 나빠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습적인 기준이 아니야. 뭐의 기준이냐? 바로 우리가 시대가 발달해서 우리한테 뭘 갖다 제공을 하냐면 편리성과 그 다음에 신속함에 대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갖다가 하지. 근데 편리성과 신속함이 늘어나갈수록 사람이 우리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니? 둔해져. 근데 움직임이 둔해지면 너네가 그거 알아야 돼. 머리의 지능이 어떻게 되냐? 느려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의 지능이 낮아져.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너네들 어릴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무엇을 잘하는 친구가 머리 지능이 정말 좋아지냐면 나중에 혹시 출산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잖아. 그럼 어릴 때는 제일 좋은 거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손가락으로 가위질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해보면서 익힌 친구가 나중에 지능의 발달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그럼 운동하는 친구가 훨씬 더 지능이 높냐? 높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친구의 우리 지능은 그냥 학습만 한 친구, 운동만 한 친구보다 약 2~3배 정도의 지능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이 편리성과 신속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더 증가될수록
반비례 관계로 우리의 지능은 점점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리고 시대가 발달하니까 이 갖춰야 될 지식의 양이 어떻게 돼? 훨씬 많지?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점점 망각을 갖다 해야 되는데 망각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담다 보니까 뭐가 훨씬 더 우리가 빨리 오냐면 치매가 빨리 와. 그래서 치매율이 더 증가가 됐어. 그래서 우리 치매율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왜 우리가 여기 이야기를 갖다 안 하느냐? 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지금은 치매가 그냥 치매가 아니고 우리가 개구리 치매부터 시작해서 치매의 단계가 우리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치매가 어디서부터 오냐? 20대부터 와. 그래서 우리가 20대부터 우리가 오기 때문에 이 치매율에 대한 이 치매를 갖다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즉 알츠하이머를 갖다 우리가 막기 위한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네 알츠하이머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런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막아줄 수 있는 보조적인 기능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다면, 즉 우리 몸에 심장이나 그다음에 폐나 그다음에 뼈나 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체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의 기억을 갖다 담는 뇌는 대체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뇌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담을 수 있는 뱅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돈을 갖다가 주고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뱅크는 이제 곧 없어진다고 본다. 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통용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 돈이 제일 중요하나? 수명이 연장되면? 수명이 연장되어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걸 갖다 따져봐야 돼. 보경아,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우리 뭐니? 너 살아가면서? 약. 약? 약? 미스터 김?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살죠. 거주지? 네. 어디에 살고 싶은데? 그런 거 말고 땅이 부족할 것 같아요. 땅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 집이 부족해진다 생각해도 되겠네? 지금처럼? 맞지? 네. 그 다음에 지우야, 너는? 노화. 노화? 수명이 우리가 증가가 되는데 노화 걱정을 갖다 한다? 자, 그 다음에 유로는? 먹는 거. 먹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량이라고 해야 되나? 네. 푸드. 네, 여기 당연히는 체력. 재력? 참,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자, 근데 수명이 여기서 늘어나면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자, 선생님이 내가 수명이 늘어나서 300년을 갖다 살게 됐어. 지긋지긋하다. 300년씩이나 살야 되고. 자, 여기 하나. 그럼 이게 50년도 아니라 50, 100, 150, 200, 250. 자, 300년을 갖다 살아야 되는 이 나이가 됐어.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면 여기까지만 살잖아. 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어른이 자, 여기까지 해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10억 정도로 갖다 모을 수 있다고 쳐. 그러면 10억의 종잣돈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여기서 출발점이 생겨?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씨앗이 된 돈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니? 더 증가시켜주지? 그래, 얼마? 50억이 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150살 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는 얘를 갖다가 더 어떻게? 100억이 됐다고 치자.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살면서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번에 얼마나? 500억이 됐다고 치자. 자, 살면서 또 어떻게 돼서? 이야, 너 돈 많이 벌었다. 2천억. 1000억도 아니고. 자, 여기서 300살 우리가 끝마무리 때는 2천억을 다 써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 돈을 벌든 말든.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살면서 이 재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갖다가 하게 되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수입은 절대 줄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었을 때 재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 수명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식량과 노화, 거주지, 약 모두 다 이거 연관성이 있어.
근데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너네 머리는 말이야 한계가 생겨. 왜 한계가 생기냐? 우리 심장은 말이지 사람의 뇌하고 연관성이 없이 심장만 뛰도록 하면 얘가 몇 년을 사냐면 150년을 갖다가 우리 쓸 수 있어. 얘 하나만 가지고 진짜 튼튼한 심장 가지고. 근데 뇌는 300년을 갖다 쓸 수 있어. 그럼 나중에 뇌는 30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뇌를 교체해야 돼. 근데 그때 뇌를 갖다 복제해가지고 내가 기억을 갖다 담아서 다시 또 300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뇌가 필요해. 그러면 그 뇌를 갖다가 여기서 내가 굳이 사람의 내추럴한 뇌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연산 속도를 갖다가 훨씬 더 빠르게 해줄 수 있고 기억을 갖다 더 살려줄 수 있는 뭐 전기뇌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뇌라고 해. 이 전뇌는 너네가 여기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은 존재야. CPU. 근데 이 전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자 여기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내가 기억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뇌에 우리가 여기서 보존에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 보존에 대한 이 부분을 무엇의 도움을 갖다 받아? 인공지능의 도움을 갖다 받아서 서로 간에 교신이나 아니면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돼. 자 그러면 이 전뇌에 대한 부분의 기억의 일부를 계속 어디다가 담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뱅크에다가 계속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수명은 300년이 아니라 300년보다 어떻게 돼? 훨씬 더 늘어나. 그럼 여기서 이 과정 중에서 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자 약도, 거주지도, 노화도, 식년도 바뀌는 건 다반사야.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정신에 대한 우리 뭐가 중요해? 케어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랜 시간에 갖다가 살게끔 되어지면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근데 사람이 직접 개인 자체가 멘탈에 대한 케어를 갖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뭐해? 리셋 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하지? 그래서 전뇌가 필요한 거야. 리셋. 이해됐어? 그래서 이 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 내가 기본적인 뇌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의 경험치를 갖다가 조작해 줄 수 있는 넣다 뺐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갖다 누가 해줘? 바로 인공지능이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가서 담당해줘.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사고로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나. 왜? 기억에 있는 뱅크에 내 몸만 우리가 기억을 채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저 옷장을 갖다 열었을 때 옷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인형들이 몇백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거기 몇백 개의 인형에 내가 우리 사고 당시까지의 기억이 어떻게 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야. 그래서 절대 불멸불사에 우리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이 개체들이 이 닳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체 안 하고서는 쓸 수가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면 어차피 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어떻게 돼? 살아나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대신 뭐가 담겨야 돼?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야 되잖아. 왜 담겨야 되면 아까 그 부분에서 그래야 뭐가 유지가 돼? 재력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치매가 걸리는 이 환자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치매 환자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불편한 진실은 이 메모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가 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즉 전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로봇으로 봐야 될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둘이 싸웠어. 야이씨 하면서 싸웠어. 근데 왜 때려요? 퍽 해서 내 머리가 깨져버렸네. 머리가 깨져서 여기 머리 한물이 됐어.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럼 이 친구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똑같이 깨져서 전뇌가 박살났어.
근데 다음날 와서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소송할 거야. 분명히 나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소송을 갖다 한대. 그럼 이 친구는 잘못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있었는데 없어요. 자 이제 해석하세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사람으로 봐야 돼, 로봇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냐? 바로 규정이 나와야 돼.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전기내나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탑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부터 따지게 되냐면 생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수단으로 봐야 될지 그거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너네가 여기서 강아지 키우잖아. 근데 솔직히 강아지는 우리가 여기서 사람에 비해서는 작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가다 늘 장난친다고 하지만 실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로봇한테 그 전기뇌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인정을 못 받은 거라고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로봇 우리 그 센터에 로봇 전람회 가서 그 왜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근데 진짜 강아지처럼 걷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됐어? 뒤집어 버렸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지. 왜 그래? 강아지한테. 근데 로봇이잖아. 그리고 그 로봇 센터 그 직원 그 어떤 개발자가 뒤집어보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 봤을 때 저 로봇한테 왜 그래?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 감정이입이 된 상태인 거잖아. 감정이입이 된 거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로봇을 갖다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가 키워. 근데 죽지 않는 강아지야. 나랑 평생을 같이 해. 근데 얘가 박살났어. 감정적으로 어떻게 될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지. 로봇 똑같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근데도 안 된다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 윤리적인 문제를 여기서 끄집어 가지고 가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가지고 올 때 인공지능을 탑재한 모든 개체는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추리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여기서 탑재한 어떤 수단이나 어떤 개체들은 그거에 대한 우리의 비교, 판단, 분석, 추리까지 이것이 다 가능한, 즉 이게 뭐냐? 고등정신작용이야. 이 고등정신작용이 왜 여기서 나오냐? 사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등동물이라고 안 하고 고등동물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하나가 추리를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인공지능은 추리가 가능해요. 그래요? 그 인공지능이 추리가 가능해서 어떤 결론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우리한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등정신 작용을 갖다가 하는 이 개체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무생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화제가 될 거라고.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공혈액을 만들고 있어 지금. 인공혈액. 그리고 인공혈액을 갖다 만들고 지금 인공피부는 나와 있지 이미. 인공피부, 인조피부는 나와 있어. 인조피부가 나와 있고 인공혈관으로 인해서 인공혈액이 흘러가는 그런 개체가 나오게끔 되면 걔가 똑같이 걸어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말을 해. 얘는 생물로 봐야 돼, 무생물로 봐야 돼? 안에 뭐가 있어요? 똑같이 인간처럼 심장이 뛰긴 하지만 우리가 기계 부품들인 거지 다. 어떤 걸로 봐야 돼? 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찬반을 너네가 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통용되어지는 내용이 적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확장시켰을 때는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아져. 자, 하나 더. 보경아, 너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니? 지우는?
아니 저는 아무리 전례를 하더라 해도 원죄 침해가 걸려버리면 복구를 못하는 거예요. 전례를 전례가 아니지. 그렇지. 뇌 기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기능이 먼저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복구가 될 수가 없어. 지금 이거에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정말 아인슈타인한테 끝까지 고마워야 될 것 같아. 아인슈타인의 뇌를 갖다가 33조각을 잘라서 전두엽에 있는 8개 조각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에 줬어, 미국이. 근데 8개 조각을 갖다가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억을 옮기는 과정이 거의 98%가 그냥 끝났어. 98%? 완성이 다 됐어.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 더 무서운 뒤의 진실은 미국이 브레인뱅크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네. 유명 과학자, 우리 대통령의 유명한 사람들의 뇌를 다 가지고 있어. 심지어 링컨 뇌도 있어. 링컨 뇌도. 근데 왜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 그거 다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을 살려서 상대성 이론의 뒷이야기를 갖다 듣고 싶어서 이 기억을 옮기려고 하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다 못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그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혁명적인 이야기들을 갖다 끄집어낸 과학자가 있어 없어? 호킹 박사 이외에는 없잖아. 근데 그 뒤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밝혀낼 수 있는 과학자가 필요한데 없어.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조금 더 살아서 조금 더 연구를 갖다 했으면 시간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정립이 됐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을 살려서 그 뒷이야기 갖다 듣고 싶어해. 거의 무섭지 않니?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려내서 기억을 이전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고를 갖다 시켜가지고 생각을 갖다가 뭐해? 할 수 있도록 이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인슈타인이 나를 왜 살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 연장시켜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거를 끄집어가지고 온다는 건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큰 이슈인 거야. 자,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의사야. 아까 그 수명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됐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 의사에 대한 도움은 절대적이야.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부자들이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죽지 않는 기술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고 있어. 근데 이 죽지 않는 기술은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냐면 내 몸에다가 나노봇을 갖다 넣는 거야. 이 나노봇을 갖다 넣으면 내가 몸에서 발생하는 암부터 시작해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잡을 수 있는데, 자, 너네가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될 친구들이라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이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나쁜 거니 좋은 거니? 염증. 왜 나빠? 준? 미스터 킴? 그 뭔가 피부에다가 나쁜 영향을 아하. 대부분 많이 주는. 아하. 유라, 염증은 좋은 거야 나쁜 거냐?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쁜 건 아니. 아닌 것 같아? 지우야 너는? 좋은 거. 왜? 염증이 생기면 2대2야. 그것이 안에 여러 가지 병균과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그걸 이겨냈다는 증거. 몸이 이겨내서 항체를 키운다. 염증은 좋은 거야. 저 얘기 정확하게 했어. 이 실제로 염증에 대한 반응이 우리 몸에 무엇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냐면 면역 반응에 대한 걸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에 염증 자체가 없는 거가 문제가 돼, 면역 기능에서. 그래서 면역에 대한 이 기능을 갖다가 충실히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반되어져서 내가 내 몸을 갖다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염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바탕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 어떻게 왔냐 이거를? 그냥 옛날에 한번 그런 옛날이래잖아. 초등학교 때 좀 미스터 김.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인공지능 의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왓슨이라는 친구가 이게 이제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가. 이게 우리나라 인공지능 의사가 아니야. 얘는
외국에서 우리가 도입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야. 근데 얘를 갖다가 왜 굳이 왜 돌려보니까 어디에? 인공지능 의사 얘를 원래 나라로 왜 돌려보니까 얘가 오진 오판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 오진네? 오진 잘못 진단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되냐? 너네 이 왓슨은 이 인공지능이 이전에 얘가 뭐냐면 슈퍼컴퓨터란 말이야. 슈퍼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인 거야. 자, 근데 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 학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를 뭘 시켜야 되냐? 딥러닝을 갖다 시켜야 되는데 이 딥러닝을 갖다가 시키면 나중에 얘처럼 지금 왓슨을 가지고 간다 했잖아. 그 왓슨을 갖다 우리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 우리 여기서 빅데이터는 다 넘어가는 거야. 어떤 빅데이터? 이 너네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컴퓨터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 네. 근데 왓슨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여와서 우리나라 영상정보 분석 기술을 갖다가 여기다가 도입해서 이 의사들이 그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진단을 갖다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 모아놓는 창구야. 근데 그걸 하나하나가 다 모였을 때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 근데 이 빅데이터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 생겼어. 왜? 이 기계를 그냥 들고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뺀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런 상태에서 이 왓슨을 갖다 이용해서 진단을 갖다 하는 사례를 갖다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안 만들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뭐가 생겨? 불신이 생긴 거야. 불신. 이 불신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 딥러닝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해? 방해한 거지. 자, 근데 앞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나는 정신과라고 하는 그 정신과 분야가 총 의학 분야 13개 분야 중에서 내가 언젠가 1등을 갖다 할 거다라고 해서 내가 제자들한테 정신과 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정신과 의가 실질적으로 의학을 갖다 전공하고자 하는 그 전공 학생들 있잖아. 그래서 1위야 1위. 지금 제일 밑에가 뭐야? 응급학과야. 근데 1위였는데 저번에 정신과 의사들이 그 환자 때문에 죽고 하는 바람에 순위가 떨어졌지. 근데 돈을 잘 버는 과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정형외과는 안과야. 안과. 안과는 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술을 갖다 해서 이게 10분에 끝나거든. 그럼 10분이면 1시간에 5번이 들어가니까 내가 수입이 5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저 인천 부평에 있는 한길안과 같은 경우는 안과가 병원이 좀 사이즈가 있어. 근데 거기는 1년 매출이 600억이야. 이해됐지? 왜 다들 병원을 갖다가 하려고 하고 의사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지. 의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의 내가 의사로서 만약에 이 비전을 갖다가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제일 허드렛 일을 갖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상의학과야. 이 영상의학 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CT 기술이나 우리가 MRI 갖다가 왜 찍잖아. 그럼 CT는 왜 찍어? MRI는 왜 찍어?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초음파는 왜 해?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네들이 직접 해보면 정말 신기한 게 내 몸에 구멍 나 있는 것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영상을 갖다가 보는 감각적인 나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해? 판단해야 되는 판단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람한테 기준점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게끔 하면 한 사람이 보는 건 상관없지만 여러 사람이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건 뭐가 돼? 오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 줄이기 위해서 자,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을 갖다가 도입해서 영상 분석에 대한 뭘 갖다 시켜? 바로 딥러닝을 갖다가 시켜서 자, 이 부분에 대한 1차 판독을 갖다가 우리가 하도록 해주는 거지. 근데 1차 판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인 건 자, 누가 내려? 이 부분에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여기서 바로 사람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의사 사람이지 사람. 2차 판독에 대한 최종 판독을 갖다가 사람이 내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진에 대한 것을 이 기계한테 맡겨놓지 않아도 되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나중에 병원이야 의사가 지면 되겠지. 이해됐어? 왜냐면 기계가 잘못해가지고 그대로 판독해버리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진이 나올 수가 있어. 왜? 얘는 슈퍼컴퓨터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진에 대한 사례가 있는 거잖아. 사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맞는 것들을 최대한 해서 오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이 오진의 확률을 뭐 하는 거다? 낮추는 거야. 그래 오진에 갖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약물의 오남용이 나온단 말이야. 내 먹지 말아도 되는 약을 갖다가 우리가 이 하나 때문에 6가지의 만약에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쳐? 생각을?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그 6가지에 대한 부분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6가지를 다 처방하는 거지. 이해돼? 그렇게 되면 이 오남용으로 인해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약까지 다 먹어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줄여줄 수 있는 게 누구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거야. 그렇지, 주의사. 그래서 지금의 왓슨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너네 우리나라 의학기술 말이지 전 세계에서 1등이야 1등.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중국에서 제일 훔쳐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나라 의학기술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 불러서 중국에서 우리 교수하잖아.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대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 1차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슈퍼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네가 여기서 한 가지, 너네 앞으로 너네는 의사가 되면 이걸 갖다 꼭 배워야 돼. 다빈치요. 다빈치4. 다빈치가 뭐냐면 너네 여기서 급하게 환자 수술을 갖다 해야 되는데 환자가 미국에 있어. 네. 그러면 네트워크 인터넷을 갖다가 통해서 내가 수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보고 똑같이 그 장면을 갖다가 연출해서 사람의 몸에 있는 홀로그램 영상이 떠 있으면서 그 열어서 개복하고 하는 것들을 반대편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연동식. 근데 이건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야? 로봇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뭐해? 훈련이 필요하지. 근데 이때 다빈치4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운전할 때 옆으로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다시 잡아주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 잡아주는 역할을 갖다 해주면 충분히 훌륭한 보조의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다빈치4에 대한 부분들은 너네가 앞으로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왜?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 의사 많잖아. 근데 의사 많은데 다 전부 다 대부분들이 다 페이닥터야. 페이닥터가 뭐냐면 월급 받는 닥터란 말이야. 월에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받고 페이닥터 하는 거야. 근데 페이닥터가 우리가 이 사람 2천만 원이면 비용이 높은데? 높을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1년에 60억, 70억씩 버는데 나중에 내가 2천만 원 받고 있으면 내가 연봉 2억밖에 안 되는 거야. 2억과 70억은 어때? 금액의 크기가? 그래, 다르단 말이야. 그것이 1년이면 내가 그런갑다 하겠는데 10년이면 20억을 번 사람과 700억을 번 사람이 있어. 이해되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다빈치에 대한 우리가 이 의료기술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반드시 있게, 특히 정형외과 하는 그 선생님들, 특히 정형외과에 우리가 근무를 갖다 할 거면 이 수술의 대부분이잖아. 그 수술의 대부분들을 내가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마스터링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다빈치를 갖다 이해를 하려면 수술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기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야. 왜? 너네들이 여기서 우리가 그 줌 수업 같은 거 하면 줌 수업을 선생님이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계산해서 하냐면 저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나랑 이렇게 랩타임이 걸리는 시간이 0.5초에서 1초가 걸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말을 갖다 했을 때 내가 바로 말을 갖다 하면 쏘면 이게 말이 들어가면서 겹쳐버려. 겹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중에 나올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와. 그럼 내가 원래 하던 소리하고 어떻게 돼? 다르니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랩타임을 갖다 계산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숙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자, 너네가 나중에 의사가 될 때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버리고 갈 수 있겠어? 없어. 너네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 약사야. 너네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너네 밑에 있는 약국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인공지능 약국을 갖다 하나 놓으면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처방에 따라서 인공지능 약사가 딱딱딱딱 약을 조제해서 줄 수 있어. 그게 어디에 도입돼 있어? 이마트에 도입돼 있잖아. 이마트에 한 군데에 이 벽면 전체가 다 약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처방전을 갖다 들이밀면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의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갖다 조제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약사 같은 경우에 비전 있느냐? 선생님은 약사가 될 거면 나는 약학을 갖다가 즉 퍼머시가 아니라 약을 갖다 개발하는 약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약을 갖다가 다 모방해서 복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우리나라에 있는 약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을 갖다 해서 복제한 약이야. 복제한 약. 우리나라에서 약이 딱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종 약은 하나밖에 없어. 7살에 만든 거. 그래서 그 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판매가 되어지는 상태에서는 그 약에 대한 지급을 돈으로 받아. 말을 만들 때 아예 뭐 하면 돼? 신약을 갖다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약사가 되면 약을 파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럼 영업사원이지. 여기 페이 닥터처럼 우리가 여기서 페이 그 약사 왜 페이 약사라고 해. 페이 약사는 우리가 400만 원 정도 돼.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첫 번부터 400만 원 갖다 받고 일한다는 건 되게 센 거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문직에서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 의사가 없으면 약국 혼자만 가지고는 여기 생계가 이어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뭘 갖다 해야 된다고? 내가 약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약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약을 만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거는 더 할 거야, 더 해. 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